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전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한 주였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한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합당 관련해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전당원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 공식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며 상대방도 자리를 거는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할 거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죠. 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약 10만 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대인 11시대를 막 지나면서 곳곳으론 지방 방향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쪽으로도 조금씩 교통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7km 구간 힘겹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안성과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천안 분기점을 시작으로 10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서울 방향으로도 차츰 옥산 부근에서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북천안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과 서평택에서, 그리고 서울 쪽으로는 바란과 매송 그리고 금천 주변에서 5km 안팎씩 정체입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부터 감곡까지 쭉 밀리는데요. 감곡 부근은 반대 양평 방향으로 사고 지점에도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과 서청주 주변에서 길게 흐름이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와 용인 부근에서 막혔다가 강원권 진입하면 둔내 부근 사고 영향으로 새말부터 브레이크 밟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첫 번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요구에 정치 생명 걸어라.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뉴스네요.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요구에 이 당내 내용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반발로 친한계 의원들이, 그리고 또 주요 지방선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당이 그야말로 혼란에 빠진 상태였는데 이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한 게 재신임 당원 투표인 겁니다. 예. 이 장동혁 지도부로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냐, 이런 논란, 당내 갈등이 계속 길어지니까 당원 투표를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갈지 이 재신임 여부를 물어보자고 하는 건데, 이 재신임 투표를 놓고 그래서 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한 주 동안 당 내에서 이런 갈등이 굉장히 논란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결국 재신임 투표를 수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으로 내건 게 재신임 투표를 하려면 이걸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도 그 정치적 생명을 걸어라. 그러니까 직을 걸고 요구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본인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걸 요구하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은 재신임이 만약에 될 경우 의원직, 시장직을 내려놔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입장 밝히고 나서 갈등은 또 결국 더 깊어지고 있죠? 네, 장 대표가 이 직을 건 재신임 투표 수용 입장을 밝히자마자 갈등이 이제 매듭이 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분출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이 준 국회의원직, 시장직이 아니겠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먼저 재신임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김용태 의원은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 대표의 이런 발언 이후에 단순히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 이런 걸 떠나서 당 지도부의 현재 노선에 대한 갈등으로 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윤어게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가 당사에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당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버릴 거다 이렇게 압박하는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영남권 재선 의원인 권영진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와 절연해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직격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수구의 길을 가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갈등이 단순히 이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관련 논란이 아니라 현 지도부의 노선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게다가 친한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도 계속 이어져서 논란이죠. 네, 이런 상황에 이제 당 윤리위까지 친한계 의원 그러니까 그 현재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데요. 이 배현진 의원이 당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 밝힌 것을 놓고 이게 마치 서울시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 이런 취지로 우선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 윤리위가 징계안 건 논의에 이번 주에 곧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서울시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버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고 한 것을 놓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징계 심사에 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맞불 형식인데 그렇죠. 이 기존 당권파와 그러니까 현 지도부와 친한계 갈등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내일 잠실에서 또다시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여기서 향후 정치 행보 그러니까 뭐 거론되고 있는 무소속 출마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전 합당 문건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문건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계속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합당 관련 문건이 외부로 나온 겁니다. 그 안에는 3월 초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어떤 당내 절차, 시간표, 이 시기가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해요. 또 합당 시에는 지도부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이 조국혁신당 출마자를 배려한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긴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실무자가 절차를 정리한 것뿐이다. 우선은 이런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 미리 합당 결과 정해놓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우선 본인은 이런 걸 지시한 적도 없고 이런 문건 본 적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문건이 정식 회의에 보고된 적도 없고 회의에서도 논의된 적 없는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합당 문제를 놓고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 이 전당원 토론, 전당원 투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최고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는데 황명선 최고는 결론 정해진 답정너 합당이다. 강두구 최고는 혁신당에 최고위원 한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문건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불을 더 지폈습니다. 당내에선 과연 이 당 합당 문건을 먼저 이를 제안했던 정청래 대표가 보고받지 않았겠냐 이런 가능성 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우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또다시 합당 놓고 당내 갈등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죠.
네,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수사가 29일에 시작이 됐는데 30여일 만에 경찰이 무소속 강선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고 공천을 해줬다는 혐의인데요. 네.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고요. 당초 압수수색까지만 해도 뇌물 혐의가 원래 적용이 됐었는데 뇌물 대신 배임 수재, 배임 증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배임 수증제 혐의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뇌물 혐의보다는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그런 혐의고요. 경찰 측 판단으로는 뇌물죄가 되려면 이 공모로 인정이 돼야 된대요. 근데 강선 의원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 공모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역 의원 공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당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임 수증제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포기할까요? 네, 강 의원 측에서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현재 2월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따로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최종적으로 표결이 되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 중에 과반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사실 가진 정당이니까 이제 평소면은 이런 체포동의안 사실 가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강선 의원이 수사 시작되고 나서는 탈당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공천 헌금 의혹 부분이 이 도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쉽게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기류가 좀 있고요. 예. 우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따로 당론을 정하진 않고 의원 개개인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좀